저는 여기에 계단을 만드신 이유가 일단 일본어로 제일 궁금합니다. 그냥 타협한 도어가 이런 재료거든요. 근데 단점은 이걸 했을 때 이만큼밖에 안 열린다. 이게 집에 IoT로 다 해놔가지고 서버실이거든요. 서버실이요? 그러면은 저기 창문을 통해서도 여기로 나올 수가 있나요? 이쪽에 하나 열리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는 창문도 다 이렇게 열고 싶었는데 예산에 좀 압박이 좀 있어서. 그런 IoT 다 포함해서 가전 다 넣는다. 네. 얼마 들어가나요? 거의 5억 조금 안 되게 아마 썼을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은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건축 인테리어 업을 하시면은 이 집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 네.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땅이었는데 집이 엄청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었다가 뜯어보니까 구조체가 조금 불안하다고 판단이 돼서 집을 다 헐고 새로 이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건물을 짓는 것과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건 좀 별개로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이거 둘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강릉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테리어 회사도 다녔던 경험이 있고 설계사무소 다녔던 경험도 있고 이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설계 인허가까지 하고 인테리어 마감까지 같이 한 케이스입니다. 외부 공간 보여지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 어디서든 하늘이 보이거든요. 일단 여기는 강릉이라는 곳이고 그럼 거의 여기 맞아요. 토박이시네요? 그렇죠. 어릴 때 나고 자라서 대학교랑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타지에 있다가 서울에도 있고 네. 춘천에도 있고 그러다가 한 4년 전쯤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 지은 지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사를 왔으니까 8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동네만이 갖고 있는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서울이랑 비교하자면 강릉은 너무 여유로워서 좋고 이 동네 자체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 동네가 다 주택 단지가 있고 다들 보면 이제 한 7, 80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네에 제가 들어온다고 이제 공사를 막 시작했더니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너가 누구 손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아 정말요? 네. 어르신이 사는 동네니까 그런 좀 정취 같은 게 좀 있어요. 와, 그리고 제가 사실 타지인으로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문들이 열려 있어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동네 분들만 다니신다?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자취남입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 촬영 가려고 합니다. 9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촬영이 가능하신 룸메님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방법은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들어가는 사진들은 그냥 제가 뉴욕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연이 닿아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러 가시죠. 여기가 이제 주차장 겸 마당? 네.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주차장 마당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 짓다 보면은 부설 주차장이라고 주차 대수를 꼭 하나 이상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라인을 네네.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야지 건물을 준공받는데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주차랑 이제 조경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이렇게? 게 계획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저기 창문을 통해서도 여기로 나올 수가 있나요? 이쪽에 하나 열리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는 창문도 다 이렇게 열고 싶었는데 예산에 좀 압박이 좀 있어서 요거 세 개는 그냥 고정으로 해놓고 이게 열리는 게 더 비싸요? 훨씬 비싸죠. 열리려면 밑에 막 바퀴 같은 것도 하드웨어가 좀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고정은 하긴. 그냥 유리를 딱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어쩌다가 이 주택을 지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파트 인테리어들 또 해보다 보면 저는 이제 인테리어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는 사실 틀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조금씩 변화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택은 이 땅을 조금 만질 수 있어요. 땅의 높낮이 같은 것들을. 그래서 여기는 보면 거실은 조금 낮춰놓고 주방은 조금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간감이 또 많이 느껴지거든요. 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경험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언젠가는 주택을 짓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기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설계하면서 이 처마 깊이를 얼마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마가 얘예요? 네, 여기 까만색으로 철판으로 만든 네네네. 건데 겨울에는 해를 많이 받는 게 좋고 그래야지 이제 난방 효율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일사를 안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그 각도를 계산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름에는 해가 안으로 안 들어가고 겨울에는 저 벽까지 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조금 다른 주택들보다는 좀 덜 드는 편이고 네. 여름에는 이제 냉방비가 덜 들 거고. 집 안에 이런 맨홀이 있어요? 얘는 정화조입니다. 요즘 생기는 동네들은 시나 뭐 지자체에서 관로를 관리를 해주고 그 관로에다가 개인이 쓰는 오수들을 바로 꽂아서 흘려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동네들은 여기서 한번 정화를 한 다음에 맑은 물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내 돈 내고 뭔가를 해야 되는 행위. 맞아요. 크기가 얼마 안 되는데 한 50만 원, 60만 원? 1년에 한 번씩 이걸 퍼야 돼요. 이 퍼야 안에 되니까. 오물들이 있으니까. 이야, 그런
너무 재밌다. 제 생각에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입구가 바로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꺾어서 들어가야 돼. 이것도 뭔가 노리신 건가요? 네. 문을 열었을 때 이제 안에가 한눈에 보이지 않게끔 유현준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항상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입구 부분을 좀 꼬아서 만들어야지 사람이 경험이 좀 풍부해지고 시간을 조금 더 늘어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음으로써 밖에 처마를 안 만들었어요. 저 밖에 있는 것처럼 튀어나오면은 이게 또 건물 덩어리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걸 안 하려고 얘를 그냥 움푹 파가지고 처마도 만들고 이제 입구도 조금 꺾어가지고 사람들 시야를 조금 더 가려주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시로 들면은 보통 이런 집들 보면 바로 이제 현관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한 번 들어가서 가야 되니까 말씀인 것좀 경험이 좀 풍부해진다의 느낌이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우편함인데 이쁜 우편함을 찾고 있다가 없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화장실에 쓰는 휴지가 나오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휴지를 버리는 그런 공간이고.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우편함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편함 여기다 꽂고 가세요. 아, 그러면 저 여기서 쓰고. 근데 우편함도 생각해보니까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 구조를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현관, 화장실이고 여기 올라가는 데가 2층이 있고요. 주방 공간, 거실의 네,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네. 이 창문이 되게 매력적인 곳인데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 여기는 이제 여기 집을 IoT로 다 해놔가지고 서버실이거든요. 서버실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이 밖에 노출해놓으면 보기도 싫고 소리도 조금씩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을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부터 좀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럼 IoT 어떤 거를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뭐 블라인드랑 조명 그리고 TV 가전들. 그러면은 여기에 말씀해주신 그런 조명, 뭐 커튼 이런 IoT를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와, 맞춰봐도 되나요? 네. 이런 거 맞춰보신 적도 있나요? 없죠. 없죠. 커튼이나 사실 이런 것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IoT가 되고 이런 걸로. 그러면은 제가 뭐 2층을 제가 못 보긴 했는데 두 개 합해서 2천이 넘어요? 오, 그래도 꽤 근사치예요. 솔직히 좀 오바해서 부르긴 아니가 그래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2,8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비싼 거예요? 2,800의 그 내역서를 보면은? IoT가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자기들만의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하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느릴 수도 있고.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해가지고 다 연결해 놓거든요. 유지보수도 쉬워요. 그분들이 직접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서버로 만들고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비싸지는. 네, 맞습니다. 요가 그러면은 1층, 2층 합해서 몇 평 정도 되나요? 똑같은 면적 올라가는데 지금 1층 22.5평 해서 45평이에요. 땅은 어느 정도 크기인 건가요? 땅이 땅까지요? 50평. 어떻게 보면은 이만한 크기의 단독주택을 짓는다. 일단 기간은 제 생각에는 1년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 IoT 다 포함해서 가전 다 넣는다. 네. 얼마 들어가나요?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럼 5억에 가까워 4억 5천. 4억 5천인데 뭐 이것저것 사고 이러면 이제 거의 5억 조금 안 되게 아마 썼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서울 집값을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리즈너블한 그죠? 합리적이죠. 맞아요. 이게 좀 아까운데 제가 촬영할 때마다 카메라에는 층고라는 게 잘 안 담겨요. 근데 이 느낌이 층고가 되게 높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서울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지 이런 볼륨에서 살 수 있으니까. 현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컨셉이 있었나요? 사실은 현관은 최후순이었어요. 디자인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현관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됐거든요. 이런 서버실 하나는 필요하겠다라고 네네.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 돌이 너무 신기해요. 뭐랄까 타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외부에서 쓰는 맞아요. 석재예요. 천연석인데 사비석이라는 재료거든요. 이 돌에 철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철분이 많이 뭉쳐져 있는 부분은 녹이 슬기도 한대요. 이 돌에서. 근데 왜 이런 걸로 하셨어요? 일단 밖에는 외관이랑 맞춰가지고 어두운 색상의 돌로 했었고 네. 이렇게 단차가 많이 있는 데는 코너 부분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타일로 하면은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두께 있는 석재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관 쪽은 이제 석재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실 요건 것 같아요. 아, 네. 나갈 때 뿌리는 향수, 뭐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신발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폭이 있잖아요. 신발 사이즈보다 커야 되는 보통 350 정도 만드는데 여기가 공간이 지금 사실 되게 좁거든요. 덩어리가 이렇게 쭉 날아가면 여기가 너무 답답해질 것 같아서 이만큼 비우고 좀 깊숙이 넣어야겠다. 그래야지 답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요거랑 지금 또 깊이가 달라요. 요거는 최소한으로 만든 거고. 오, 다르다. 네. 보인다. 네, 이거를 딱 붙여놓으면 이 만나는 부분이 좀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아예 비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덩어리를 꺾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걸 띄우신 건 이유가 있나요? 공간 만들면서 그 무게감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이게 딱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싫어해가지고 이 부분 좀 띄우고. 좀 로봇 청소기 잘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그것도 좋긴 하겠네요. 계단을 만드신 게 이유가 있나요? 현관에? 사실은 이거를 높인 게 아니고 얘를 낮추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 플랫하진 않거든요. 네. 어디는 조금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데 기준으로 이제 집 레벨을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기둥 있는 쪽이 땅이 제일 높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기 기준으로 땅이 쭉 날라오고, 도로 쪽은 또 높이가 낮거든요. 도로 기준으로 해서 여기 현관에서 한 3단 정도 올라오고 여기서 한 2단 정도 올라오면 되겠다,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주방이 어떻게 보면 현관에 제일 가까운 공간이거든요.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맞아요. 이렇게 하신 게 또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먼저 자리 잡았던 게 현관 옆쪽에 화장실을 만들어야겠다, 동선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현관이랑 계단을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 남은 공간을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사실 폭이 넓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역자로 꺾여 있는 구조다 보니까 어딘가는 이제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복도폭을 제외하면. 근데 거실이랑 주방이랑 성격을 구분해 봤을 때 거실이 조금 더 정주해 있는 공간이거든요. 주방은 근데 이제 뭐 요리 같은 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폭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들어간 동선에다가 이제 주방을 배치를 했고, 거실은 이제 그냥 정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복도 없이 그렇게 없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설계를 하실 때 혼자 사시려고 딱 이렇게 하신. 설계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언젠가 결혼을 해야 되고 가족 구성원이 바뀔 텐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끝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현실에 지금 맞는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혼자 사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지금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딱 혼자 살기 위해서 만든 집. 좋습니다. 이렇게 맞고, 그럼 여기 화장실을 좀 볼까요? 네. 왜 화장실 이거 손잡이 안 하셨어요? 그냥 화장실로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나왔을 때 여기는 보통 창문을 끝까지 만들 수도 있었는데 신발장을 여기다 배치한 게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 시야를 좀 가려주려고 만든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문 여니까 이게 위에서 소리 나는데요? 아 맞아요. 얘도 IoT, 그러니까 문 열림 센서랑 제실 센서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IoT라는 거를 딱 설치해서 이제 꽤 살아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추천하십니까?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그래요? 금액 투자할 만하다? 네. 이게 IoT가 금액이 비싸졌던 게 기구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태워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저는 이게 이 환경이 편하지만 손님들이 왔을 때는 이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빼면은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다운될 거고, 웬만하면은 제실 센서 같은 것들이 방들이 다 있다 보니까 스위치를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집에 가면 불편해요. 화장실은 뭔가 좀 이렇게 만들었다, 좀 이런 게 좀 있나요? 대중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좋아할 만한 그런 색깔이랑 재료들로 만들었고, 2층 보시면 완전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2층은 이제 제가 정말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정말 제 마음에 들게끔 했어요. 여기도 이게 물 튀면 안 되니까 한 단이 더 내려가 있어요. 낮은 거구나, 계단이. 네. 화장실이란 걸 아는 분들이 사실 인테리어를 할 때 큰 타일을 놓자, 막 밝게 하자,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화장실 인테리어는 좀 요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양변기랑 세면대 있는 데는 사실 물 청소할 일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웬만하면 건식으로 쓰고, 샤워 공간은 물이 많이 튀니까 그런 데는 청소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야지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집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제 거의 건식으로 쓰고, 여기만 이제 사람들이 샤워하는 공간인데, 타일이 크면 클수록 매지가 적어지니까 관리 측면에서는 타일이 큰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신기한 게 천장이 나무예요. 이거 일부러 나무로 하신 네. 거예요? 나무는 아니고 사실 필름이거든요. 요즘 필름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이게 나무로 하면은 습기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필름은 그래도 이게 PVC로 만든 재료다 보니까 습기에 꽤 강한 재료거든요. 그리고 가구는 이제 이런 가구 재료 만들었고. 이 양변기 옆에 이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아입을 옷과 빨래 둘 때가 되게 애매한데 여기다가 두면 되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바로 드니까 맞아요. 너무 좋네요. 좀 TMI지만 샤워하고 젖은 채로 옷을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웬만하면 몸을 다 말리고 옷을 입는 걸 선호해서 항상 오른손 쪽에다가 이 드라이기를 넣어놨어요. 서랍 이런 데는 수건 넣고, 여기는 이제 속옷이랑 화장품 같은 것들 다 넣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다 옷을 입고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저런 친구들이 사실 2호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여니까 되게 신기한 네. 기분입니다. 아까 수건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되게 깔끔해지는 느낌이 네, 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주방 쪽으로 가면은 일단은 딱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덩어리들이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랑 저 테이블이랑 저 뒤에 벽에 있는 재료를 맞춰놨어요. 오, 하나구나. 네네. 친구들이 놀러면은 맨날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아일랜드랑 식탁을 축을 왜 틀어놨냐,
일자로 하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정확히 가운데가 아닌데요? 맞아요. 네. 그게 그냥 동선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데 식탁은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이 깊이가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테이블을 살짝 이쪽으로 옮기고 너무 이쪽으로 옮기면 얘가 잘못 설치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쟤랑 저 벽체를 지금 축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살짝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끔. 이거를 그냥 설명해 주시는 걸 듣기만 해도 완벽한 집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신경 쓸 게 많은데요? 맞아요. 주방에는 또 수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싱크대 위에 이렇게 상부장이 쭉 걸려있는 형태로 하거든요. 네네. 근데 상부장이 너무 높아지면 쓰기가 불편해서 보통 머리 정도 높이로 이렇게 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볼륨이 너무 이렇게 툭 내려와 있으니까 공간이 또 작아 보여요. 여기가 이제 다 수납장이거든요. 네. 오, 신기하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게 쓰고 바로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편한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문을 이렇게 열면은 이 반경이 필요하니까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또 비용적인 이슈 때문에 그냥 타협한 도어가 이런 재료거든요. 근데 단점은 이걸 했을 때 이만큼밖에 안 걸린다. 이것도 이 수전에 걸려서 좀 걸린다. 조금 아쉽다.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지만 여기는 이제 계단 밑에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잡다구리한 것들, 청소기도 넣고 네. 요즘 청소기들이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이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거든요. 소음이 꽤 커요. 이런 식으로 돌리고 이거 문을 닫아놓으면 그래도 조금 소리가 좀 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 할 때 이 장 안에다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저는 이거 있으니까 밖에서 장 보고 왔을 때 맞아요. 올려놓기도 편하고 가방 올려놓기도 편할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없으면 되게 넓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가 있으면 확실히 좀 편한가요? 일단 첫 번째로 주방에 소가전들 있잖아요. 밥솥, 맞네요. 오븐 그런 게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이 밑에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쪽이군요? 네, 이쪽에 오븐이 있고 소가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집 지으면서 가정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또 밥솥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주방에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믹서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납으로 하고 사실 그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테이블 그냥 쭉 길게 만들면 어떨까? 또 너무 큰 면적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좀 외로울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네. 적당히 덩어리를 끊어가지고 여기 기능적인 걸 좀 확보를 해주고 여기 식탁으로 써야겠다. 이게 동선들이 조금 고려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건 냉동고고 이건 냉장실이거든요. 냉동고에서 보통 오븐을 쓸 일이 많아요. 뭘 녹이거나 네. 데필 때. 그래서 이걸 연 다음에 바로 꺼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가까운 위치에다가 배치를 했고 그리고 밥솥 같은 경우에는 쌀을 씻어서 바로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크대랑 가까운 곳에다가 배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덩어리를 이렇게 연결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져 있고 그냥 식탁이 단독으로 이렇게 있으면 얘가 네네.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통로가 있으면 동선이 훨씬 짧아졌을 텐데 사실 설계하면서 고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냥 이거 제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쓰다 보니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럼 이제 냉장고를 좀 볼 네. 수 있을까요? 근데 먹을 게 정말 없는데 냉장. 아까 그 쌀과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해 주신 것 치고는 뭐가 그렇게까지 많이는 없네요. 어느 정도 먹으면은 이제 네. 다 먹을 때까지 뭘 안 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 먹은 상태고 다 드신 상태다. 조만간 네. 장을 보러 가야 되는. 아, 주방이랑 거실 배치할 때 또 고려했던 게 밥 먹으면서 자취남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딱 여기 앉아서 TV가 딱 보이게끔 계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와서 밥 먹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TV 켜놓고 유튜브 보면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소파에서도 볼 수 있고 맞아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맞아요. 오, 좋네요. 일직선으로 있다는 게. 그래서 TV 사이즈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건 98인치 TV거든요. 근데 사실 커 보이진 않잖아요. 이게 머리가 주방에서 보니까 그죠? 그렇게 커 보이진 네. 않아요. 그래서 85인치짜리를 처음에 벽에다 그려봤는데 너무 왜소해 보여가지고 이 전체적인 거에 네. 비해서. 네. 그래서 저 98인치로 딱 넘어가니까 비용이 엄청 비싸지더라고요. 저게 또 전기세를 많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체감이 될 정도예요? 정말 체감이 돼. 저게 에어컨 와. 정도의 전기를 써요. 네. 그래서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저 TV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화조 처리 아. 이런 것까지 하면은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제가 여쭤보실 줄 알고 평균을 좀 내봤는데 가스는 겨울에 보통 많이 쓰니까 많이 쓰면 한 20만 원? 근데 그냥 뭐 여름까지 합해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한 7,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기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전기도 한 7, 8만 원? 단열? 그런 거 무조건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럼요.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유지비가 많이 들고 이런 걸 떠나서 문제가 생겨요. 결로가 많이 생기고 바닥이 마루가 썩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수리하다 보면 또 수리비가 또 많이 깨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더 들여가지고 단을 빡세게 하는 게 나아요. 이해했습니다. 여기 이거 뚫려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여기 에어컨이 달려있어요. 보통 천장형 많이 쓰는데 천장형 하면은 하얀 큰 덩어리가 이제 천장에 탁 붙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공간의 흐름을 확 깨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거는 그냥 공간을 조금 차지하더라도 스탠드형으로 해가지고 가구안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문이 하나 있어요. 보일러실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벽이거든요. 이 뒤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그냥 플랫하게 가면은 모양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이 모양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이것도 문이 아니지만 문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했고 아, 그러니까 이 통일감을 네, 맞아요. 주기 위해서요? 네, 보시면은 이 네. 선이 이 액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연결돼요. 상보장, 뭐 냉장고장까지 합해서. 이 선이 있네요 지금. 아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깔끔한 느낌이 네, 맞아요. 있네요. 아, 전 이 술장 이게 아. 아까 그 신발장과 신발장 사이에 뚫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조금 네, 납니다. 맞아요. 그런 맥락이었어요. 얘는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배관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만 튀어나와 있으면 이 공간이 조금 애매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아예 들어왔을 때 잘 보이는 위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정면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여기는 좀 힘을 많이 줬죠. 붙박이장 이런 거 할 때도 가운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뚫어놓는 게 훨씬 맞아요. 공간감이 많이 느껴지죠. 네,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도 문이었다 그러면 살짝 답답한 맞아요. 느낌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요렇게 놓는 게 너무 좋네요. 아까 IoT 얘기 잠깐 했으니까요. 여기에 IoT가 들어간 게 또 있나요? 조명 같은 것들 다 IoT 들어가 있고, 저기 네. 보시면은 벽에 아이패드 설치해놨어요. 아이패드예요? 네. 월패드가 아니라? 아이패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으로 예. 제어를 하면 되는데, 손님들은 이걸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명들이 다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와, 스마트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지금 가전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커맨드 센터네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조금 후회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걸 먼저 설치해놓고 삼성 네. 그거를 최근에 샀어요. 근데 쟤는 이제 음성 인식으로 제어가 되니까 이거는 거의 안 쓰게 되고 저거를 그냥 불러가지고 쓰게 되더라고요. 저걸로 이제 블라인드 제어하고, 하이 빅스비 블라인드 50% 내려줘. 그런 것도 돼요. 알겠어요. 와, 다 내리는 것도 아니고. 네. 와, 근데 이게 너무 킥인 것 같아요. 이 기억자로. 네, 이 기억자로 이 바깥이 보이는 게, 이거 너무 좋다. 저걸로 이제 뭐 TV도 제어되고, 세탁기가 위에 다 되면은 제가 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쟤랑 혼자 있으면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 루틴을 또 설정해놔가지고, 하이 빅스비 외출, 외출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꺼져요. 실링팬도 멈추고. 말씀해주신 금액적인 거, 그리고 내가 이걸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그럼 이게 확실히 좀 아직은 효용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되면은 너무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비용이 좀 크지만 만족하고 네. 있는 거고. 저는 여기에 계단을 만드신 이유가 일단 1번으로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설계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제안을 많이 했던 형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이 조금 내려와 있으면 이 공간이 엄청 아늑해져요. 이런 형태로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거절되는 이유가, 건물주들은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단이 있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관절이 쓸만하니까 이런 거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겠다. 근데 저는 이 그냥 공간감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만약에 뭐 다음 집을 한다 그래도 이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저 위에 라인 맞춘 거에서 보시겠지만 저런 거 예민하거든요. 이거 조금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밖에 데크랑 이 장이랑 이 샤시 높이 이것들을 다 지금 일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바퀴 쭉 둘러서 저 소파 쪽까지 쭉 와서, 이 부분은 제가 타협을 했어요. 이 부분이 없으면은 등받이가 없으니까 앉을 때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바닥이랑 똑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높이가 사실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쪽 바닥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게. 저희 주방에 있던 바닥과 똑같은 거군요. 네, 이렇게.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등받이가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기 네. 착. 타협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 선을 숨기려고 엄청 돈을 많이 들였거든요. 어떻게 숨기신 거예요? 보통은 이 장 위에다가 콘센트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럼 이게 어쨌든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콘센트를 이 장 밑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안에 지저분한 것도 다 넣어버리고, 아예? 얘 선은 이 구멍 내가지고 바로 밑으로 내리게끔. 이거 만약에 내가 뽑아서 딴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만 내려가면 되니까 언제 어떻게든 가능하죠. 전선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올라가 볼까요? 네. 구멍인가요? 맞아요. 이걸 왜 뚫어놓으신 거예요? 이거 말씀 안 드렸네. 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그 지금 이 1층에는 동쪽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구멍을 하나쯤 만들어 놔야겠다. 저기는 이제 장이 어쨌든 계획돼 있었고, 냉장고 뒤에 창문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쪽 부분들은 다 이제 창문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계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거든요. 남아있는 공간이 딱 그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로 빛이 조금 들어와요. 그러면은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오면 이 집 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뭐 엄청난 묘사를 하진 않지만 그냥 부럽다. 부럽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집에 산다는 거는 사실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2층은 되게 일단 방이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이 방은 다 숨겨놨어요. 예. 아무것도 밖에 안 나와 있게. 옷 자체가 색깔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최대한 가리는 게 깔끔해 보이겠다라고 판단했었어요. 그럼 실제로 이거 다 쓰고 계신 거 좀 볼 수 네, 있나요?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운동복 주로 놔두고. 이렇게 옷들.
건축가 인테리어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정리정돈 이런 것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밖에 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게 좀 반영이 되긴 해요. 어떻게 해야지 깔끔하게 유지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깔끔하게 유지될까라는 거가 좀 뭔가 이 집에 표현된 게 있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명쾌해요. 수납이 많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가 깔끔하게 유지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 밖에 이런 것도 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네네. 이 안에 넣어보면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깔끔하게 유지되니까 에너지가 좀 덜 들어요. 이 방 볼 수 있을까요? 네. 오, 이게 침실 겸인가요? 네. 침실을 지금 2개를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제가 잘 때도 있고 저기서 잘 때도 있고 있는데 침실을 왜 2개나 만들게 되신 거예요? 손님이 오시거나 제 가족 구성원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블라인드예요? 네, 이게 2층에는 다 이런 걸 써놨거든요. 네. 위에서도 위로도 올릴 수 있고 밑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커튼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주택은 이 밑에서 오는 시야가 많아서 그거를 가리려고 이제 밑에다가 고정해놓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평상시에는 얘를 밑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쓰거든요. 요렇게? 그러면은 위에 하늘도 보이고 빛도 들어오고 시야만 가려질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주택이니까 이게 필요할 맞아요. 수 있겠다. 아파트는 높으니까 밑에서 굳이 오는 필요 시야는 없죠. 별로 없는데. 이건 장인가요? 네, 여기는 세탁기 장입니다. 세탁건조기. 세탁건조기.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여기다가 배치한 것도 이 옷방이랑 가깝게 배치를 한 거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옷방에다가 넣고 화장실에 수건 같은 거 넣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여기 딱 가운데다 넣고 양옆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여기는 로봇 청소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세탁기랑 로봇 청소기랑 급수가 필요해요. 물을 넣고 배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네. 여기다가 그런 설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한 거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좀 느낌이 좀 다른데요? 맞아요. 잠깐, 네, 안쪽으로 들어가주시면은 청소를 위해서 큰 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너무 작지 않나요? 맞아요. 왜 이런 걸로 하시게 그래서 됐어요? 좀 어두운 걸로 했어요. 더. 어쨌든 청소를 덜 하기 위해서? 밝은 매지는 때가 많이 보이니까 네. 어두운 매지로 하고 어두운 타일로 하고. 그리고 여기 1층도 그랬는데 보통 세면대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본가에서 씻을 때 이제 옷을 밖에다가 넣던지 조그만한 그 수건장에다가 옷을 밀어놓고 씻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항상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싶었고, 그리고 아까 1층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이제 오른손에 드라이기, 그리고 여기 밑에 바디 드라이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켜고 몸을 말리고 쓰고 나서 이렇게 밀어넣고. 과거에 뭔가 네. 아쉬우셨던 경험들이 여기에 다 발현이 돼 있네요. 맞아요. 여기 침실 하나 더 있다고 네, 하셨던. 맞아요. 원래 제가 여기서 처음에 안방으로 쓰려고 계획을 네. 했었는데 저는 맨날 이제 침대가 벽에 붙어있는 침대를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운데 딱 있는 침대잖아요. 자다가 한번 엄청 크게 떨어졌어요. 진짜 코를 엄청 네. 세게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며칠 자다가 저 방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2층에 있는 방들은 되게 1층의 느낌과는 전체로 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입니다, 확실히. 여기를 일부러 만드신 건가요? 맞아요. 네. 위에다가 뭐 이렇게 물건 올려놓고 핸드폰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만큼 벽을 이 밑에는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만큼- 이거를 넣은 게 아니라 이만큼 빼준 그죠? 거구나. 맞아요. 요 뒤에는 그냥 죽은 공간이 됐어요. 아까 그 현관에서 계단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아니 이걸 왜 파셨지? 라고 아. 생각이 됐는데 판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끄집어낸 거죠. 거고. 맞아요. 그게 생각이 완전 반대네요. 정말 편해요 지금. 핸드폰 같은 거 올리고 네. 편하고. 이거 선풍기를 매다신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 폴딩 선풍기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펴놓고 쓰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 네네. 근데 이게 또 보통 이제 TV 보면서 선풍기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TV랑 같이 움직이려고 이거를 뒤에다 묶어놓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게 걸어놓으니까 또 보기도 좋더라고요. 왜냐면 탐템밤이 엄청 맞아요.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편하다.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저쪽 방에 있는 창인데 지금 여기는 또 서향인데 오후에 저 창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좀 떨어지거든요. 살짝. 네. 그래서 겨울에 되게 많이 빛이 들어와요. 겨울에 또 고도가 낮으니까. 좀 이런 게 멋있다. 되게 수직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네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저기 맨 위에 거미줄 같은 게 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뭐 저도 그 방법을 찾고 있긴 한데 지금 저 위에 보면은 도배풀이 남아있거든요. 살짝 있다, 살짝. 쟤네들이 한참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없었는데 네. 살다 보니까 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높아가지고. 요런 게 또 생기는구나.
어떠셨나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집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보셨는데. 사실 막 이렇게 집들이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속속들이 본 건 또 처음이란 말이죠. 그런 걸 또 느꼈어요. 너무 내 집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기술적인 것들이고 뭔가 이 집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설계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촬영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